안녕하세요. 스튜디오 MMM의 김대원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쁘고 되게 트렌드하게 구성이 된 현장이에요.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32평의 투베이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우선 신혼부부 두 분이서 거주하실 신혼집입니다. 그거에 걸맞게 우드 앤 화이트 느낌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곳곳에 금속과 유리 부분에서도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더 트렌드함이 더해진 우드 앤 화이트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이쁜 이 공간은 이제 현관입니다. 투베이 같은 경우는 보통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전체 거실까지 전경이 보인다는 점이 있는데 외부 분들이 오시거나 문이 열렸을 때 집 내부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출입구 동선을 옆으로 트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 출입로는 이쪽에서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이 자리에 이제 신발장을 놓고 출입구를 좌측으로 틀면서 자칫 답답할 수 있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하부 장만 짜고 상단은 비워드리면서 이런 유리벽도를 시공해 드렸어요. 코어 공간처럼 보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유리 블럭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제 매지라는 줄눈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 벽돌은 그런 줄눈 없이 깔끔한 시공이 가능해서 더 미니멀하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우드 앤 화이트 구성을 하면서 가구 주변부로 우드 프레임을 짜고 이런 손잡이에서 금속 포인트성을 줬는데요. 해당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쉐르벤이라는 제품이에요. 너무 동글동글 아기자기 귀엽다 보니까 우드 프레임과 함께 구성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손잡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관 방화문 같은 경우도 같은 화이트 톤으로 감고 상단의 도어 클로저 또한 같은 화이트 톤으로 묶으면서 더 깔끔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패브릭을 넣은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은은하게 내부를 비춰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가려주기도 하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부드럽고 은은하게 비춰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패브릭 적합 유리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중문이 여기로 옮겨지게 되면서 기존의 소파 자리였던 공간을 TV 자리와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들어오자마자 동선 공간이 비어있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TV는 삼성의 더 프레임이라는 TV인데요. 바로 여기서 콘센트를 연결하는 게 아닌 연결선이 따로 있어서 본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를 에어컨 쪽에 숨겨놓기 위해서 여기서 선을 뽑아서 천장을 타고 저기 반대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깔끔한 벽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업체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 작업을 미리 해놓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홈바 자리이자 다이닝 식탁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홈바 공간에 저 홈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큰 장이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상하부장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을 때 조금 더 개방감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도 천장까지 굳이 높게 올라가지 않고 이 정도로 놓은 후에 플랩장 형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훨씬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대로 홈바장을 놓으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상단의 실링팬도 그렇고 준비해주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의자이신데 이런 투명 컬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투명 컬러가 있으면 좋은 점이 공간이 조금 더 덜 답답해 보인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배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천장이 되게 깔끔하죠.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실 때 천장 단을 내려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편천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넓어 보여지는 장점도 있어서 에어컨을 내력벽 쪽으로 빼시고 천장을 깨끗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에 우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마루랑 비슷한 색감의 우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문짝에 포인트를 주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우드 앤 화이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레임은 깨끗하게 화이트로 가져가 주시고 이런 손잡이도 도무스의 711 손잡이거든요. 뭔가 옆에 있는 유리블럭이랑도 세트로 이어지는 이런 네모 반듯한 손잡이로 디자인의 통일성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봐드렸어요.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금속 질감의 손잡이를 통해서 같이 우드랑 이런 금속이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봐드렸습니다. 바닥 마루 같은 경우도 강마루 중에서도 좀 폭이 큰 광폭 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강마루들은 브러쉬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금액 투자하셔서 일반 소폭 마루보다는 광폭 마루를 하시는 게 집 공간이 더 풍성해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서 추천을 드릴게요.
이곳 부엌도 너무 이쁘죠? 기존의 후드 위치가 저쪽 구석 끝에 있던 거를 여기 앞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일자 키 큰 장과 냉장고를 두게 되고, 여기는 이제 디귿자 형태로 나오면서 대면형 구조를 취하게 됐어요. 우측 쪽에는 저희가 무지주 선반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이쁜 오브제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런 공간은 오픈 형식의 장을 두시거나 오픈 형식의 선반을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현관에서 보셨던 유리벽돌도 여기에 보여지는 이 모자이크 타일도 직사각 형태로 쌓여져 있어요. 사소하지만 이런 형태적 디자인의 반복이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완벽한 화이트 계통보다 이런 약간 아이보리 계통의 재팬디 느낌의 모자이크 타일들이 참 이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세탁실을 나가기 위한 도어인데, 세탁실의 지저분한 부분을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모루유리 형태를 취했어요. 바깥에 채광은 들어오게 되고 답답하지 않게끔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리도어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이제 아일랜드를 뺄 경우에 물이 튀거나 기름이 튀는 데 있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를 900으로 잡아요. 그러면서 앞쪽에 장을 놓는데 코너부 쪽에 오는 장들이 사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서 바깥쪽으로 장을 빼면서 로봇 청소기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일반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르그랑의 비보라는 제품의 스위치를 사용을 했어요. 보통은 3구까지만 이 작은 사이즈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비보 스위치 같은 경우가 4구, 5구, 6구 같은 경우도 작은 사이즈에 나오다 보니까 옆으로 벽을 확장하지 않고 스위치를 늘리고 싶으신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용욕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리너리한 컬러의 우드 계통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타일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색감이 조금씩 다른 이 모자이크 타일을 통해서 공간을 좀 더 다양성을 구성을 해봤어요. 소함바스라는 제품의 3부장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케아 제품의 손잡이가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손잡이의 통일성도 가져와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이 그리너리한 포인트 타일이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기 때문에 나머지의 타일들은 연한 베이지 컬러의 바탕이 깔리는 부분으로 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글동글한 손잡이에 맞춰서 도기류들도 수전류들도 동글동글한 구성으로 봐드렸고요. 여기 보여지는 파티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모루유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벽 쪽에 프레임을 심어놔서 프레임이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구성을 봐드렸습니다. 젠다의 높이는 보통 바닥에서 1000에서 1050 높이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샤워부까지 젠다이를 연장해드리면서 또 샤워기 옆에 이런 욕실 거리 같은 거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두 세트를 저는 같이 자주 가져가고 있어요. 이쁘죠? 기존에 욕조였다가 샤워 형태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면대 밑에 있는 배수구로 물 9배를 모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배수구를 2개 다 살려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 9배가 애매하게 몰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물이 잘 원활하게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배수구로 모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보여지는 이 환풍기, 휴젠트의 노바라는 제품이에요. 한층 더 미니멀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노바 제품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욕실 또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안방욕실에서는 저희가 바닥 타일을 포인트로 가져갔습니다. 일반 체커보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른 목골로 틀었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조금 더 베리에이션 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따로 젠다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젠다이를 두면 또 세면대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안쪽이 되게 컴팩트해진다라는 파트가 있어서 세면대를 고정을 하고 옆쪽 코너 선반과 수건거리를 따로 구성을 봐드렸어요. 샤워를 하시거나 그럴 만한 사이즈가 되진 않다 보니까 일반 세면 수전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수건거리 또한 손수건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원형 형태를 취했는데 전체적인 타일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구색의 컬러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쁜 공간도 잘 보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트렌드하게 우드를 조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현장입니다. 우드라는 게 덩어리감 있게 팍 하고 들어가도 좋지만 프레임 선적인 요소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요소로 세련되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나 이쁘게 활용했던 현장으로 혹시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법한 디자인들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너무나 이쁜 가구들로 구성을 해주는 이제 고객님의 센스에 좀 더 풍성해진 공간으로 그동안 공사 믿고 맡겨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참 감사했던 현장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이쁜 현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